안녕하세요 여러분, 바스켓룩입니다. 오랜만에 농구화 리뷰로 찾아왔습니다. 우선 작업실 정리를 좀 하고요, 이사 때문에. 그래서 3월 말쯤이 돼야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 때문에 일단 기존 작업실을 좀 비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작업실에 이제 3월 말 이후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래서 처음 유튜브를 시작했던 제 서재 방으로 다시 돌아왔고요. 그래서 여기를 너무 안 쓰다 보니까 너무 어지러웠어 가지고 정리하고 청소하고 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영상 편집할 시간도 없고 촬영할 시간도 없었는데, 이제 정리가 좀 돼서 이렇게 촬영을 또 다시 시작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테스트한 농구화가 한 3-4개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빨리빨리 편집해서 여러분들한테 촬영도 하고 빨리빨리 편집해서 좋은 정보를 줄 수 있게끔 한번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농구화 리뷰로 돌아온 만큼 새로운 브랜드를 좀 소개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처음 론칭한 브랜드이고요, 기존에 없던 브랜드라는 말이죠. 그래서 한국에서는 아마 처음 리뷰를 하는 것 같은데, 일단 이 신발을 여러분 구매를 하고 많은 돈을 들인 것도 있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 걸렸습니다. 배송 받는 데까지, 대행해서 배송 받는 데까지 거의 한 여러분 6개월? 많이 지금 6개월에서 한 4-5개월 정도 된 것 같은데, 굉장히 오래 걸렸고, 오래 걸린 이유가 또 여러분 있습니다. 오래 걸린 이유가 있고, 일단 오늘 소개시켜 드릴 농구화, 바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선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제일런 브라운의 첫 번째 시그니처 741 러버입니다. 이 741 러버는 제일런 브라운이 여러분 나이키 농구화를 신다가 굉장히 많은 곳에서 오퍼를 받았죠. 굉장히 오퍼를 받았는데, 제일런 브라운은 그 오퍼를 다 마다하고 자신의 브랜드인 741 퍼포먼스를 론칭을 해버렸습니다. 론칭을 해버렸고, 그래서 제일런 브라운을 좀 찾아봤거든요. 얘가 어떤 애인데 그냥 스포츠 브랜드 자기 시그니처 만들면 되지, 그거 다 마다하고 자신의 브랜드를 만들었을까? 제일런 브라운 좀 찾아봤는데, 일단 제일런 브라운의 평가는 공격도 좀 되고 수비도 좀 되는, 그러니까 공격 수비 양쪽이 다 되는 그런 선수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선수가 잘 없죠. 카와이 레너드 같은 느낌입니다. 카와이 레너드 같은 느낌인데 공격적인 성향이 조금 더 화려하고 빠른 선수가 바로 제일런 브라운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일단 1996년생 10월 24일이고요. 태어난 곳이 미국 조지아주 마리에타에서 태어났습니다. 키는 198cm, 몸무게는 101kg 정도 되고, 농구 선수로서는 큰 키는 아니죠. NBA 농구 선수 따지면 아주 큰 키는 아니어서 슈팅 가드와 스몰 포워드 위치를 번갈아 가면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가 여러분 버클리를 나왔습니다. 버클리 대학교를 나왔고, 소속팀은 2016년도에 NBA 전체 1라운드 3순위로 지명이 되면서 보스턴 셀틱스에서 계속 쭉 뛰고 있는 제일런 브라운입니다. 버클리에서 농구 선수를 하면서 15-16 시즌에 굉장히 좋은 활약을 보이면서 NBA 스카우터들한테 눈독을 들이게 됐고요. 결국 16년도 NBA 드래프트에서 1라운드 3순위로 지명이 되면서 지금까지 보스턴과 경력을 이어오고 있는데, 일단 스타일 자체가 굉장히 뭔가 퍼포먼스는 굉장히 화려하고 파워풀한 느낌인데 막 과시하거나 이런 느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가 일단 여러분 철학이랑 이런 데도 엄청 관심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적인 부분도 굉장히 뛰어난 선수고, 다음에 공부를 하는 부분도 뭐 정치, 철학, 역사 이런 쪽으로 굉장히 관심이 많은 선수여서 기본적으로 이런 마인드 컨트롤도 굉장히 잘하는 선수가 아닌가 라고 좀 생각을 해봤고요. 주요 업적을 좀 보면 21년도에 올스타 처음 선정이 되고, 23년도에도 올스타로 선정이 됩니다. 그리고 2023년도에 NBA 올스타 세컨드 팀에도 선정이 되죠. 그리고 가장 큰 업적 23년, 24년도에 보스턴 셀틱스를 우승에 앉혀놓으면서, 파이널 우승에 앉혀놓으면서 제이슨 테이텀이 아닌 제일런 브라운이 굉장한 활약으로 파이널 MVP를 수상을 합니다. 여러분 파이널 MVP 수상하는 게 여러분 인생에서 진짜 몇 번 있을까 말까한 경력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마 제일런 브라운의 가장 큰 업적이 되지 않을까 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고,
그런 지성과 이런 농구 실력을 다 갖춘 제일런 브라운이 자신이 런칭한 741 퍼포먼스 브랜드에 대해서도 여러분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겠죠. 기본적으로는 여러분 741에 대한 의미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철학적인 부분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는 제일런 브라운은 이 741에 대한 각각의 의미를 두어서 741 퍼포먼스를 만든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7은 자신의 이제 영적인 존재감을 부여하는 의미에서 7이라는 숫자를 또 썼다고 하고요. 다음에 4는 근면 성실, 그래서 자기가 얼마나 근면하고 성실한지 그런 부분들을 계속 마인드 컨트롤 하는 그런 부분들까지 해서 4라는 숫자를 썼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1은 새로운 시작을 뜻하는 의미에서 1을 썼다고 하고요. 그래서 영적인 성장과 그 다음에 근면 성실함, 그 다음에 자기가 처음 시도하는 분야라고 해서 741 퍼포먼스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741 퍼포먼스의 가장 첫 번째 농구화가 바로 이 741 러버라는 제품이고요. 이 741 러버는 블랙문이라는 디자인으로 처음 선출시를 했고, 다음에 프리오더를 받아서 프리오더가 들어온 수량 개수만큼 찍어내는 방식입니다. 찍어내는 방식이고, 그 프리오더 받은 만큼 찍어서 배송은 후에 시작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고, 제가 아까 이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한 이유가 순서가 여러분 오케이 너희 살 사람 있으면 주문 한번 해봐, 그래서 주문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주문 받은 오더 수량을 보고 이만큼 생산해야겠네 라고 이만큼 생산해줘 라고 그 선주문 받은 만큼만 제작을 하게 되고, 제작한 다음에 다시 받아서 택배를 보내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분 오래 걸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 4, 5개월 만에 굉장히 많은 돈을 주고 구매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또 가성비 부분에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정확하게 출시한 일자는 2023년 10월 22일에 출시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거의 제가 출시하자마자 바로 프리오더 집어넣고 했었는데 벌써 여러분 10월, 11월, 12월, 1월이죠. 좀 있으면 이제 2월이기 때문에 거의 한 4개월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힘들게 받은 이 제일런 브라운의 첫 번째 시그니처 741 러버에 대한 실착 리뷰 여러분들과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외관입니다. 우선 신발 박스부터 보셔야겠죠. 짜라잔, 빠바밤. 이렇게 보시면 양각으로 해서 741 TM이라고 이렇게 또 적혀져 있고요. 이 741 브랜드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걸 대문짝만하게 위에다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또 옆에도 741 되어 있고요. 이렇게 사진으로 이렇게 신발 모양도 사진도 이렇게 넣어져 있다. 그리고 사이즈는 아시다시피 여러분 US9 사이즈로 구매를 했고요. 반대쪽 측면에는 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열리는 타입이 옆에 보시면 이렇게 고정 사이드 지지대가 있는 그 타입으로 해서 이렇게 열리는 방식이고요. 안에는 The Future of Performance라고 해서 퍼포먼스의 미래라고 이렇게 딱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홈페이지 주소도 이렇게 박아놨고요. 그다음에 속지는 또 보시면 이렇게 안에 뭐라고 적혀져 있는가 하면 뭐 큰 의미는 없는데 영어로 막 적혀져 있습니다. FCHWPO라고 해가지고 뭐 어떻게 읽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렇게 쫙 적혀져 있고, 안에 보시면 이렇게 실리카 겔 하나 들어가 있고, 안에 이렇게 제일런 브라운의 또 사인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다 라는 점까지 말씀을 드리고 박스는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박스에 꽤나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사이즈도 꽤나 크고요. 박스도 굉장히 튼튼한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고, 해외 배송을 오더라도 박스가 꽤나 튼튼하게 와가지고 막 크게 찌그러질 일은 없을 것 같다 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구멍도 이렇게 뚫어 놓긴 했는데 이런 좀 부분에 좀 플라스틱 처리가 안 돼 있어 가지고 잘하면 손을 좀 빌 수도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을 좀 한번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신발을 좀 보셔야겠죠. 짜라잔, 이렇게 생겼습니다. 우선 좀 잘 안 보이기 때문에 하나 좀 밑에 다시 받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좀 조정을 한번 살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신발이 여러분 우선 되게 좀 낯설죠. 왜냐하면 워낙 생각이 많은 제일런 브라운이고 뭐 철학이나 이런 여러 가지 막 영적인 의미를 담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런 카멜레온 컬러의 플라스틱을 또 여기 위에다가 또 박아놨습니다. 박아놓고 다음에 일체형 느낌으로 보이시지만 이 부분은 또 밴딩 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밴딩 타입으로 되어 있고 일단 외부 소재 자체가 이 부분이 여러분 안에는 사진을 좀 보셔야 되는데 이게 탈부착이 되는 녀석이 아니라 고무성 타입이 있는 니트 소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보시면 이렇게 니트 소재로 되어 있고 현미경 사진으로 또 열심히 또 보여드리겠지만 소재에 대해서는 그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꽤나 큰 부분도 있는, 다음에 간격은 굉장히 조밀하고 큰 구멍을 중간중간에 뚫어놔서 통풍성에 조금 신경을 쓰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그렇게 니트 재질로 되어 있고 안에는 일반 메쉬와 스웨이드가 결합된 소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은 좀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 이 부분들을 여러분 일체 니트 소재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렇게 당겨서만 봐야지 신발끈을 이렇게 볼 수가 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슈레이스 홀만 이렇게 튀어나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플라스틱, 요 카멜레온 플라스틱을 여러 가지 이렇게 메탈리너스 펄 소재들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멋지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보면 걔가 741에서 브랜드에서 나오는 제품들 굉장히 착용을 많이 하고 특히 선글라스 여러분, 그 선글라스 여러분 아직까지는 울트라맨 같은 그 선글라스 적응 안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왜 저렇게 디자인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특이한 패션 철학을 가지고 있는 제일런 브라운이기도 하고 생각이 다양한 선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 영적인 존재에 아마 좀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뭔가 사람이 생각이 좀 많아지게끔 한 디자인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기본적으로 앞에 또 보시면 여러분 고무로 또 덧대어져 있습니다. 마치 안전 앞에 고무로 덧대어져 있는 것처럼 되어 있고 아웃솔은 이렇게 클린솔 재질로 들어가 있다 라는 점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 엔지니어드 니트 소재, 안에는 메쉬 소재의 스웨이드까지 해가지고 외관 소재를 만들어 줬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 미드솔은 여러분 EVA 폼쿠션 들어가 있다라고 공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안쪽에도 보시면 다 이렇게 박아놨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옆에 측면을 만져보면 꽤나 소프트한 미드솔 EVA 중창이거든요. 근데 실제 쿠션감은 또 어떨지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보시면 접지 패턴은 그냥 한 방향입니다. 그냥 그래서 기본적인 헤링본 패턴도 아니고 그냥 한 선으로 쫙 연결해 놓은 마치 미러 찾기 하는 것처럼 이렇게 막 화려한 타입의 디자인은 아니기는 하지만 한 방향으로 이렇게 잘 배열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 밑에도 이렇게 이 플라스틱을 넣어놨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까지 말씀을 드리고 뭐 외관을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뭐 딱히 특별한 지지대나 뭐 그런 부분들까지는 아예 들어가지 않는 부분이기는 한데 그런 부분들은 또 피팅으로 어떻게 작용될지도 한번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요약을 해드리면 메쉬, 다음에 엔지니어드 니트 소재, 그 다음에 안쪽에 보시면 이 또 스웨이드 재질로 또 되어 있고, 이쪽 뒤에도 보시면 굉장히 좀 힐컵 쪽도 보시면 힐컵들은 아주 단단한 느낌의 뭐 힐패드 그 플라스틱 지지대가 들어가 있는 느낌은 아닙니다. 근데 좀 딱딱하긴 한데 그렇다고 뭐가 많이 들어가 있는 느낌은 아니어서 그 부분까지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이 중요한 점이 있는 게 여러분, 이 농구화를 만든 회사가 일단 여러분 한국입니다. 한국 회사고 바라크라는 회사인데 저도 한번 찾아보긴 했었는데 부산에 위치해 있고요. 그래서 제일런 브라운이 한국에 깜짝 방문을 하면서 그의 신발이 분명히 한국에서 만들어졌다 라는 부분을 인지하게 만들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만들었다는 점에서는 꽤나 값어치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걸 전부 다 지금 제작 과정까지 다 한국에서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이 나중에 인솔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솔 안에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딱 박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여러분 메이드 인 코리아가 박힌 이 농구화 굉장히 여러분 메리트를 안 가질래 안 가질 수 없고, 한국의 인건비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신발 가격을 그렇게 비싸게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오랜만에 나온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이어서 더더욱
구매를 하고 싶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외관은 이 정도 마치고 쿠션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쿠션입니다. 우선 해외 리뷰어나 이런 부분들 좀 참고를 했을 때 EVA 폼 쿠션, 기본 폼 쿠션이기 때문에 여러분 EVA 우리 소지하는 사람들 그냥 에바라고 하는데, 이 EVA 폼 쿠션의 가장 큰 장점은 가격이 싼 점, 그 다음에 이 폼 쿠션을 만들 때 가장 폼이 잘 먹는 소재가 여러분 EVA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기본적인 폼 쿠션을 기반으로 하는 신발들은 대부분 다 여러분 EVA 소재를 씁니다. 그래서 그 EVA 기본 폼 쿠션을 장착을 했는데 개인적으로 단면도를 제가 해외 리뷰를 통해서 봤을 때는 셀 크기가 좀 굉장히 컸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워낙 쿠션감은 좀 좋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가 신어본 741 러버 제품은 쿠션이 소프트하다고 느껴지진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일단은 좀 하드한 느낌이 오히려 더 가깝고요. 중요한 점은 앞쪽과 뒤쪽의 쿠션감이 조금 다릅니다. 지상고 높이가 뒤쪽과 앞쪽이 좀 다른 느낌이고, 인솔 쉐입도 보시면 딱 평평한 인솔 쉐입이 아니라 굉장히 여러 웨이브를 많이 타는 인솔입니다. 그래서 아치 있는 부분에 굉장히 올라와 있는 인솔 디자인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앞뒤 쿠션감 조금 다르게 느껴지는데 뒤쪽 쿠션감이 조금 더 지상고 높이가 있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지상고 높이가 높아서 쿠션감이 조금 더 있다. 지상고는 뒤쪽은 여러분 지금 제가 측정한 바로는 32mm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32mm의 쿠션 두께를 가져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드와 소프트를 굳이 나눈다고 한다면 하드에 한 6, 소프트에 4 정도 줄 수 있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 쿠션 자체는 돌 쿠션은 아닌데 어쨌든 소프트한 느낌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드에 조금 더 치중되어 있는 뭐 한 5.5 대 4.5, 6 대 4 정도 줄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의 쿠션 시스템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풍성한 쿠션을 원하시는 분한테는 어쩌면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셀 크기가 좀 커서 쿠션감이 좋을 줄 알았는데 그 부분이 아니었다 라는 점까지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 근데 여러분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한 부분이 있는 부분은 피팅 가서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 지상고가 일단 여러분 32mm 정도 나왔기 때문에 뒤쪽 지상고 높이는 좀 있는 편이다. 오랜만에 또 30mm 넘어가는 지상고를 좀 본 부분이고, 그나마 여러분 아래쪽 면적이 넓어지는 방향이기 때문에 지상고가 높아도 불안한 감은 없다 라고 느끼시면 될 것 같고, 쿠션은 어쨌든 반발 탄성 위주의 하드한 느낌의 하드에 한 6, 소프트에 4, 좀 많이 주면 5.5 대 4.5 정도 되는 수준의 쿠션감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피팅입니다. 이 제품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일단 신발이 굉장히 여러분 편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쿠션이 제가 생각하는 정도의 풍성한 쿠션이 아닌데 자꾸 손이 갔던 이유는 이 신발을 신었을 때 발이 여러분 굉장히 편합니다. 일단 사이즈별 좀 보시면 전장 길이가 여러분 273mm에서 274mm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딱 정치수로 신으시면 딱 맞는 정도의 굉장히 좋은 길이감으로 나왔고, 발볼이 여러분 115mm, 일단 굉장히 여러분 넓게 나왔죠. 115mm 굉장히 넓게 나왔기 때문에 아시안 핏에서는 굉장히 잘 맞는 핏감이고, 발등둘레도 여러분 153mm 나옵니다. 이 전체 발등둘레 안감인 걸 제외하더라고 해도 153mm 정도 나올 것 같아서 발등둘레도 꽤나 좋게 나왔다. 그 다음에 슈레이스 앞은 지금 80mm, D는 65mm 정도 나오는데, 일단 핏이 한국인 발핏에 굉장히 잘 맞지 않나. 이 농구화 자체가 굉장히 발이 편하다고 느끼는 자체 부분은 기본적으로 여러분 이 한국인 발 쉐입에 굉장히 좀 잘 맞춰져 있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딱히 밑에 발등 위에 딱딱한 지지대, TPU 지지대가 측면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위쪽 부분에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게 아닌데 발이 굉장히 편하다. 일단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 쿠션이 하드한데 하다지 않게 느껴지게끔 만들어지는 피팅감이라고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피팅은 여러분 굉장히 편안하고 좋다. 그래서 피팅 부분에 놀라웠던 부분은 잡아주는 지지력보다는
발이 조금 컴포터블한 부분에 조금 더 포커싱을 둬야 되고, 측면 지지력은 살짝은 좀 아쉽습니다. 아무래도 옆에 TPU 지지대가 없다고 보니 측면 지지력이 살짝은 아주 심한 정도는 아니고요, 살짝 아쉬운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뛰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었던 측면 지지력이고, 앞쪽은 굉장히 플렉시블했기 때문에 굉장히 부드럽게 잘 작용되는 피팅 부분이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 힐 슬립이 여러분 전혀 없습니다. 힐 슬립도 전혀 없고, 힐 패드가 이렇게 두껍게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보시면 두껍게 들어가 있지 않은 부분인데, 이 정도면 막 얇게 들어간 부분도 아닌데, 이 안쪽 깊숙이 요 발등 요 뒷라인에 깊숙이 딱 발이 체결이 되면서 굉장히 힐 슬립 없이 잘 잡아주는 힐 쪽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 발 전반적으로 굉장히 발이 편안하다. 그 다음에 발의 피로도가 굉장히 덜 쌓이는 부분이고, 쿠션이 소프트하지 않은데 소프트하게 느껴질 만큼 편안하게 만들어진 피팅감이 아닌가. 이게 여러분 메이드 인 코리아고 국내에서 만들어진 농구화 디자인이다 보니 굉장히 우리나라 선수 사람들 발에는 굉장히 잘 맞지 않을까라고 한번 추측을 해봅니다. 물론 제 발에만 잘 맞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뭐 어쨌든 다른 분들한테도 좀 그런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고, 구하기가 일단 여러분 쉽지 않은 농구화 제품이긴 하기 때문에 신어보실 일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신게 되거나 구매를 하시게 된다면 좀 참고를 하셨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 사이즈표를 보시고 구매하시는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추천을 좀 드리면 일반 분들은 당연히 정치수 가시면 될 것 같고, 발볼로 발등로 분들도 이번에는 그냥 정치수 한번 가봐라. 발볼도 굉장히 좋고 발등 여유도 굉장히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정치수를 구매를 하셔도 발볼로와 발등로 분들은 커버를 할 수 있는 부분일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말씀을 드리고 피팅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여러분 무게입니다. 무게가 일단 딱 처음 오자마자 들어봤을 때 가볍지가 않습니다. 근데 생긴 것도 여러분 가볍게 생겨진 디자인은 아니죠. 무게는 427g, 270 사이즈 기준으로 427g이니까 GT컷 1보다도 조금 무거운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무게는 그렇게 가벼운 부분이 아니다. 그리고 하측 쏠림도 조금은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한 3, 4, 5번대 선수들이 한번 신어보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물론 1번, 2번을 보시는 분들도 신을 수 있고 괜찮은 편안한 피팅감이기 때문에 괜찮지만, 기본적으로는 개인적으로 치고 나갈 때나 지지력이 있으면 격한 플레이를 하는 선수들한테는 조금 추천을 해주고 싶지는 않은 농구화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 무게는 427g에 가볍진 않은 농구화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무게를 좀 많이 보시는 분들은 조금 안 된다, 구매를 좀 하시는 부분은 좀 꺼려 해라 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 울트라라이트 2025처럼 200g대 중반에도 나오는 농구화가 요즘에 생기고 있는 판인데, 일단 지금 기본 트렌드와는 조금 반대로 가는 정도의 무게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 무게는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여러분 접지입니다. 우선 여러분 깊이가 2.5mm, 그러니까 여기 사이에 깊이가 2.5mm 정도 나오고요, 간격은 0.8mm, 굉장히 깊고 조밀하게 나왔죠. 그래서 기본적인 세팅 접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소리도 좀 나는 편이고요. 그래서 삑삑삑삑 소리가 나는 편이기도 하고, 다음에 먼지 묻음 정도가 여러분 표면장이 10에 11승 정도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중간급 정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클린솔 베이스이기 때문에 투명 클린솔 베이스이기 때문에 반투명 클린솔이긴 하지만 어쨌든 먼지가 조금은 타는 느낌은 있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개 코트에서 떼봤는데 먼지가 살짝 묻는다, 그러니까 중급 정도니까 아주 최악은 아니지만 어쨌든 먼지가 조금은 타는 아웃솔 재질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패턴 깊이가 기본적으로 좁고 깊기 때문에 기본적인 여러분 접지력은 굉장히 좋습니다. 기본적인 접지력은 굉장히 좋고, 먼지 묻음 정도가 중간급이기 때문에 조금은 탄다. 야외에서 신으면은 조금 비추 정도 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고, 실내에서는 전혀 문제가 되는 먼지 묻음 정도는 아닙니다. 하지만 한 경기 끝나고는 솔로 한 번쯤 닦아주고 플레이를 하거나 수건에 이렇게 바닥을 문질러서 좀 제거를 해주는 정도면 괜찮을 것 같다 라고 팁을 좀 드리면 될 것 같고, 접지 부분은 어쨌든 디자인 자체가 여러분 굉장히
접지력이 좋을 수밖에 없는 디자인으로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중간중간에 면적을 좀 뺀 부분들은 있지만, 이런 면적을 뺀 부분들은 있지만 그 외 부분들이 굉장히 조밀하고 깊게 만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접지력은 괜찮은 편에 속한다, 상책에 속한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내에서 뛰시는 분들은 접지 크게 신경 안 써줘도 될 것 같고, 야외에서 뛰는 분들은 먼지 때문에 조금은 생각을 한번 해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접지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여러분, 통풍입니다. 일단 이중 어퍼 소재이기 때문에 첫 번째 기본 메쉬 소재 위에 또 니트 소재를 더 떼놓은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통풍성이 여러분 아주 베스트하진 않습니다. 2분 30초 정도 나왔고요. 5036 테스트에서는 2분 30초 정도 나왔고, 기본적으로 나오는 부분들이 일단 여기로 열이 좀 다 빠져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가 신발이 들어가서 문을 클로즈 상황으로 만들어 버린다고 한다면 이 측면 요 앞쪽 부분과 중간 부분에서 열이 좀 빠져나오는 타입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니트 소재 때문에 위쪽으로 보다는, 다른 농구화들처럼 위쪽으로 빠져나오는 것보다는 열이 측면에서 조금 빠져나오는 스타일이었다. 그리고 2분 30초에 통풍성이 아주 좋진 않거나, 좀 통풍성은 여기 하 쪽에 속하는 741 브랜드의 741 러브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통풍도 조금은 아쉽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 통풍이 어쨌든 이중 소재로 좋을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통풍의 발에 좀 땀이 많이 차거나 그런 부분들도 아마 여러분들은 고민을 해봐야 되고, 실제로 뛰어봤을 때 아주 막 다른 농구화에 비해서 막 땀이 많이 난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아닌데, 그래도 이중 소재이기 때문에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통풍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가성비입니다. 우선 여러분, 가격이 발매가가 여러분 200불에 나왔죠. 정가가 200불에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요즘 환율 너무 비싸죠. 환율로 따지면 한 25만원 이상입니다. 25만원 이상이고, 거기에 배대지 비용까지 다 한다고 치면 28만원 정도에 여러분 구매를 할 수 있는 농구화입니다. 근데 28만원에 자부심을 느끼는 거는 일단 메이드 인 코리아, 우리나라의 기술이 들어갔다는 점은 굉장히 좋은 부분이고, 그래서 큰 장점을 하나씩 좀 따져보면, 외관은 여러분 이게 좀 되게 못생겨 보일 수 있는데 실제로 여러분 신은 거 보시면 꽤나 괜찮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저는 그런 부분들 좀 민감한 부분이긴 한데, 주변 사람들이 야, 볼 때는 좀 그랬었는데 실제 신은 거 보니까 굉장히 이쁘다라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외관은 일단 호불호가 있을 거기 때문에 좋다라는 평가는 제가 못할 것 같지만, 어쨌든 호불호가 좀 있긴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실착했을 때는 굉장히 이쁜 디자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 쿠션도 생각했던 것보다는 소프트하지 않다. 그 다음에 가장 좋은 장점을 하나만 꼽으라고 한다면 편안한 피팅감, 잡아주는 피팅감이 아닌 편안한 피팅감이 이 농구화의 가장 큰 장점이다. 그게 아마 우리나라 회사에서 디자인하고 만들어서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이기 때문에 한국인 발의 핏에는 굉장히 잘 맞추지 않았나, 잘 디자인되지 않았나,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무게도 무겁고 접지는 괜찮고 통풍성 아쉽기 때문에 좋은 퍼포먼스를 딱 하나 두 개 꼽자고 한다면 피팅감, 편안한 피팅감과 접지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특성만 좋은 농구화를 신기에 28만원이라는 금액은 여러분 꽤나 비싸다 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또 그런 분들이 있으시겠죠. 28만원이면 차라리 코비를 리셀로 사겠다 이런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어쨌든 개인적으로는 꽤나 비싼 농구화인데 가성비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딸리는 농구화다. 그래서 가성비 농구화로는 일단 구매를 하면 안 될 것 같고, 하나 알아두려야 될 부분,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개인 브랜드를 시작을 했다가 망하는 이유가 여러분 다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대기업들, 스포츠 유명 브랜드들에 비해서 생산 루트가 여러분 자유로울 수 없죠. 대량 생산으로 찍어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공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소량으로 발매를 받을 수밖에 없는, 선주문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 재고가 남으면 다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대량으로 찍어낼 수가 없습니다. 대략 한 몇백 종만 찍어내자, 1000종만 찍어내, 이게 여러분
가늠할 수가 없거든요. 얼마나 판매될지 모르기 때문에. 더군다나 제일런 브라운이 이제 뜨는 선수이기 때문에 향후 그의 5년간의 플레이를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 741 브랜드의 가치를 높이려면 그는 꾸준히 한 5년간은 계속 잘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다. 그 부분은 유통 과정이나 가공 과정에서 생산하는 공장에서 인건비가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 인건비는 훨씬 비싸기 때문에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점에서는 가격을 비싸게 받을 수밖에 없다. 대량 생산을 못하기 때문에 가격이 비싼 점이다 라고까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한국 회사에서 만들었다는 부분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자부심을 가집니다. 이 정도면 뭐 망작은 아니기 때문에 한 평타 정도 줄 수 있는 부분이고, 피팅감이 여러분 굉장히 편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진짜 극장점으로 자리 잡을 수 있지 않나,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면 될 것 같고, 가격은 높을 수밖에 없다. 소량 찍어내고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가격이 쌀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대량으로 찍어내는, 중국처럼 미친 듯이 찍어내는 그런 데야 좀 싸게 가격 메리트가 있겠지만, 가성비적으로는 메리트가 크게 있지 않은 제일런 브라운의 741 러버였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번 리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741 러브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리뷰가 여러분 아마 카이원 팀이 될 것 같습니다. 카이원 팀이 될 것 같은데, 카이원 팀도 또 여러분 굉장히 또 여러분들이 메리트가 느낄 만한 그런 부분들이 또 있으니까 다음 리뷰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 저는 다음에 또 리뷰로 다가오도록 하겠습니다. 설 연휴 잘 보내시고 아무 탈 없이 잘 설명지 보내다 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리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